자, 우선은 저희가 이제 퍼그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로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자,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로 분리를 해볼까 합니다. 분리를 할 건데 아마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좀 보고 갈게요. 자, 왜 안 되는지 보고.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자, 요 경로로 와보세요. 자, 지금 현재 요 스크립트는 서버 스크립트고, 자, 서버 스크립트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스크립트를 어, 정적 리소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두 개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일단 정적이랑 동적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라우팅들, 라우터들이죠. 또는 이제 익스프레스 JS를 얘기하죠. 자, 이 친구는 이제 서버에서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 앱이에요. 이런 앱을 무슨 앱이라고 한다고 했죠? 웹앱이라 그랬어요. 웹앱. 이런 걸 웹앱이라 부르고 웹앱 서버라고도 하죠. 웹앱 서버. 여기 이제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이 서버에 어떤 라우터 주세요 하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적 리소스를 만들어서 주고 있죠. 뭐 이게 퍼그로 만들거나 제이슨으로 만들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어떤 거를 자, 내가 이제 EMP 페이지를 받아와서 렌더링이 돼 있는데 렌더링 자, 렌더링 하다가 여기 스크립트라고 써져 있으면 자, 어떻게 하냐 스크립트 src라고 써져 있으면 이 src에 써져 있는 리소스를 다시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혹시 여기 이제 이 앱이니까 자 여기 정적 리소스 볼게요. 이렇게 찾아가서 너 있니 물어보고 이 리소스를 찾아서 쓰던 구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미지 src가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쓰고요. CSS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찾아서 쓰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뭐냐? 자, 이 우리가 웹앱 서버를 열어놨지, 이런 정적 리소스를 반환하는 서버를 만든 적은 없어요. 이런 걸 만든 적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를 들어 src에서 어떤 링크를 달라고 하면 결국 웹앱 서버에 가서 여기서 정적 리소스를 받는 라우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서 이렇게 응답. 우리가 이제 샌드 파일 했던 것처럼 그럼 이제 매번 스크립트가 있으면 스크립트를 찾아 쓰는 문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는 문서를 찾아줘야 되는 그런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 너무 귀찮잖아요. 귀찮아서 익스프레스가 정적 요청이 오면 그거는 다 정적으로 처리해 줄게 라고 예를 들어 내가 .js를 요청하거나 뭐 .png를 요청하거나 또는 .mp3 같은 거를 요청하면 이 확장자가 다 뭐예요? 정적 리소스의 확장자죠. 그러면 서버를 들려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인지 일단 볼게요. 자, 내가 여기 정적 리소스를 두는 폴더를 따로 만들 거예요. 이름을 퍼블릭이라고 하죠. 새로 만들기 경로. 이름은 퍼블릭. 퍼블릭 위치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해서 퍼블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스태틱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름은 여러분들 자유고요. 퍼블릭. 자, 여기서 폴더 하나 더 만들죠. 새로 만들기 경로. 자바스크립트가 있으면 보통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또는 JS라고도 해요. 오늘 JS라고 하죠. JS. 여기다가 임의로 하나 폴더를 만들게요. 자,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폴더가 하나 파일. 파일명은 ex4 emp 패치로 할까? emp 로드 할까? 그냥 emp라고 할까? 아, 참. 그냥 emp 하자죠. emp 로드라고 하죠.
로드. 아이고. 야, 제가 결정력이 떨어져가지고 저 큰일 났다. 다시 새로 만들기 경파일 emp 로드라고 하죠. 로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너무 많이 열어놨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분할이 왜 돼가지고 좀 사람을 이렇게 모든 탭 닫기도 됐다. 자, 이 리소스를 정적 리소스로 해서 어디서? 여기 퍼그에서 불러올 거예요. 퍼그가. 그래서 테스트로 이렇게 할게요. alert 테스트 이렇게 하죠. 이 친구가 요 퍼그에 포함이 되면 이 퍼그가 이 친구를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자, 여기 퍼그에 와서 자, 이 친구를 다 여기로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다 옮길 건데 옮기기 전에 일단은 불러와지나 봐야 되죠. 메뉴로 올라가서 자, 메뉴로 올라가서 스크립트라 하고 자, 불러오는 소스는 src의 경로는 public의 js의 emp load.js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불러와지면서 여기 얼럿창 테스트 이렇게 뜨면 됩니다. 자, 새로 고치면 안 뜨죠, 그쵸? 자, 안 뜨고 지금 현재 마우스 오른쪽에서 검사를 하면 이렇게 오류가 떠 있어요. 오류가. 자, 오류 내역은 뭐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페이지가. 그죠? 이런 페이지가 없다. 현재 우리가 이런 페이지를 라우터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라우터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버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app.get의 요 주소. 자, 요 주소가 있으면 요 주소가 있으면 주소를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쓸까? 서버에서 app.get의 무슨 주소? public의 JS의 emp 로드죠. 그냥 emp.js를 할게요. 자, 이런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req의 res의 이렇게 쓰고 너무 짧다, 그죠? 이렇게 쓰고 여기서 res.send 파일이에요. 요 주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 주소를 찾아서 하겠다. 자, 요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미지를 예를 들어 뭐 강아지 이미지인 dog.png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dog.png인 리소스가 필요하고 정적 리소스인 모든 주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보통 하는 일은 뭐냐면 아예 정적 리소스 전용 서버를 만들어요. 이 서버는 이제 파일만 따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파일만. 자, 이런 서버를 만들면 그냥 이제 요런 요청이 오면 자동으로 파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웹앱 서버인 경우에는 이런 코드도 써요. 어떤 걸 하냐. 자, 요런 요청이 오면 그러니까 퍼블릭 하위에 있는 모든 요청이 오면 그러면 다 파일을 보내겠다. 이런 코드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할 필요 없이 익스프레스가 아예 처리하는 정적 리소스를 처리하는 미들웨어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냥 한 방에 처리를 할게요. 어떻게? 앱 익스프레스 DPT로 와보세요. 익스프레스 DPT.
여기. 자, 여기로 와서 자, 여기 쭉 내려서 여기 유즈 있는데 자, 여기 앱셋이랑 앱 유즈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앱.use로 express static 정적 리소스를 처리할 거다. 자, 그리고 경로를 알려줘야죠. 경로는 public이라는 요청이 오면 public으로 보내겠다. 자, 이건 무슨 말이다? 정적 리소스 요청이 오면 어디로? 퍼블릭 폴더에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반환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정적 리소스인지 어떻게 하냐? 확장자 뭐 PNG냐, 뭐 JS냐, CSS냐 이런 것들로 알겠죠. 또는 이제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 경로에 뭐 스태틱이라는 게 있으면 뭐 이런 식의 옵션을 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빼고 할게요.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정적 리소스 요청이 오면 다 퍼블릭 폴더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된대요. 볼까요? 자, 새로 고치면 어이, 안 되네. 안 되네요. public js empload.js 경로가 맞나? public js empload.js 안 되네. 음, 경로에 문제가 있나? 경로에 문제가 있나? 이 퍼블릭을 빼야 되나? 자,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js의 emp load.js 퍼블릭을 빼고 호출해야 되는군요. 죄송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자, 여기 이 퍼블릭 경로를 빼야 된대요. 자, emp pug에 와서 pug 자, 퍼블릭은 생략해도 된대요. 자, 이렇게 퍼블릭을 생략. 그럼 이제 요런 정적 리소스 요청이 오면 자동으로 퍼블릭으로 와서 이렇게 경로를 똑같이 찾는다는 거죠. 자, 다시 새로 고쳐. 자,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테스트 뜨죠.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적 리소스 처리는 심플하게 끝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JS에서 밑에 있는 스크립트 코드를 처리를 할 거예요. 밑에 있는 스크립트 코드. 자, 한번 옮겨 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컨트롤 X, 컨트롤 X.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디퍼더 쓰죠. 디퍼더 쓰고, 디퍼 투루 이렇게 해야 되나? 디퍼 투루. 이제 퍼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true 이런 게 아니라 디퍼의 true 이렇게 줘야 되네요. 디퍼는 이제 모두 다 로딩되고 나서 스크립트를 로딩하겠다는 옵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가서 emp load js죠. 컨트롤 탭으로 이동해도 되고 emp load js 여기다가 얼럿 지우고 붙여 넣을게요. 자, 복붙했어요. 복붙. 자, 이 퍼그 밑에 있던 거를 여기로 복붙했습니다. 여기 아니 여기로 복붙했습니다. 새로 고치고 짠, 잘 되네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미지도 CSS도 잘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퍼블릭 지우고 JS, EMP 로드 JS의 디퍼는 true 이렇게 하고 자, 밑에 있는 스크립트 밑에 있던 거를 여기로 다 옮겼고요. 자, 이번에는 상세 한번 해볼게요. 상세. 자, 상세 버튼을 누르면 상세 함수, 그러니까 상세로 로드를 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거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로드 EMP라고 하자. 로드 EMP. 자, 여기다가 자, 밑에 내려와서 자, 위에다가 써야 되나? 밑에다가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const의 load emp, emps가 아니라 emp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임의로 alert하고 자, 이번에는 상세 호출할 때 어떤 번호로 호출할 건지 여기다가 받을게요. 여기다가 emp도라고 하죠. emp도. 그러면 여기다 호출할 때 load emp로 호출할 건데 emp 노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백틱으로 바꿀게요. 백틱으로 바꾸고 백틱이 안 되겠구나. 잠시만 생각 좀 할게요. 음. 여기 백틱 쓰면 되겠다죠? 바로 여기서 백틱 아니니까 바로 2.emp no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이거 받아왔는지 확인하도록 여기다가 emp no 플러스 이렇게 해보죠. 얘를 호출할 때 얘를 보내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 7934면 7934 조회 이렇게 뜨겠네요. 또 얘가 7844면 7844 조회 이렇게 자 새로 고쳐서 조회하고 누르면 오 잘 뜨네요. 자 그래서 조회를 한번 해볼 건데 참고로 위에 코드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울까? 자 로드 EMP스 아쉬운 부분 조회까지는 참 좋은데 요 밑에 부분은 HTML 렌더링 코드죠. 지금 현재 한 개의 함수에 두 개의 역할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책임을 분리하는 게 좋겠죠? 책임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EMP를 조회하는 함수와 그다음에 HTML을 렌더링하는 함수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두 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분리 한번 해서 해볼게요. 자, 분리해서. 자, 조회는 여기서 하고, 자, 어싱크로 할 거니까 어싱크. 그 다음에 함수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const의 render emp 에도 어싱크 함수로 쓰죠.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킬 거예요. 우리가 렌더 하려면 emp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emp. 그럼 보통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뭐 HTML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자열로. 네,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불러오고 여기서는 렌더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음, 조금 아쉬운 게 클릭을 하면 요거 두 개를 실행한 함수를 쓰는 게 나은데
그런 건 좀 아쉽다. 여기서 여기를 호출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음. 그러면 좀 바꿀까? 자, 좀 바꿀게요. 자, 제대로 하게. 자, 제대로 할게요. 자, 세 개로 할 건데, 지금 현재 클릭할 때 함수, 그 다음에 로드 함수, 렌더 함수 이렇게 분리할게요. 클릭할 때 함수, 로드, 렌더 이렇게 세 개 분리할게요. 제대로 하게. 자, 제대로. 자, 여기서 로드 EMP 클릭 핸들러 이렇게 할까? 이 핸들러라고 할게요, 그냥. 로드 EMP 핸들러. 오케이. 자, 하나 더 만들죠, 그죠? 컨스트에 붙여넣고 로드 EMP 핸들러는 어싱크에 지금은 이렇게 분리하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분리해 놨을 때 나중에 효용이 되게 좋습니다. 핸들러를 잘못 썼네. 핸들러를 오케이. 그리고 똑같이 EMP도 받을게요. EMP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호출하고 호출한 결과를 렌더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구조. 얘가 지금 요 두 개를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제 통신만 할 거니까 통신만 한번 빠르게 구현해보죠. 패치 await 패치 할까요? const res await 패치 URL은 URL 그대로 쓸 거고 현재 URL이 이렇게 생겼죠? U, EMP의 API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세 조회니까 뒤쪽에다 이렇게 아이디를 보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 793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 잠시만요. 슬러시 붙이가 되네죠. 슬러시 플러스 EMP no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받아와야 되겠죠. const의 EMP는 await의 response.json. 자, 일단 로그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EMP를 return 할 거예요. EMP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최종적으로 쓸 거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주석 달고. 여기서 이제 load EMP 호출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load EMP. const의 EMP는 await의 load EMP. 여기다가 EMP no. 자, 지금은 이 친구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서 4041려나?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치고 어쩌라고. 현재 네트워크로 보면 지금 이 주소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의 주소를 호출하고 있네요. 여기까지의 주소를 현재 여기 없어서 여기까지 주소를 호출하고 있어요. 보면 리스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주소도 보면 어, 파라미터가 없네. 요즘 파라미터가 없네요. 요즘 파라미터가 URL이 요 EMP노가 없나?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얼럿하고 요 주소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새로 고치고 조회 상세 얘가 지금 호출이 안 되네요. 어, 아 지금 로드 EMP를 해야 되는데 EMP스 하고 있다 보이세요? EMP스 EMP로 바꿀게요. EMP 제 이름도 EMP스가 아니라 EM스네요.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EMP라고 할게요. 자 EMP 로드 EMP 위에 거 호출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조회 어츠 잘 되네요. 저? 잘 되고 현재 요 페이지 없다 그러죠? 이렇게 없다 그러죠. 오케이. 해당 페이지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 익스프레스 EMP API 라우터죠? 자 여기 컨트롤 탭해서 갈게요. 컨트롤 탭해서 여기 없네? 내가 꺼버렸구나. 자, 요 이름 잘 보시고요. 요 두 개 똑같나? 다시 와서 여기 라우터 와서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라우터.get이죠? 라우터.get 똑같이 API인데 이번에는 ID가 오죠? AMP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를 호출해서 요거를 하니까 똑같이 let SQL은 파라미터부터 받을까요? EMP노는 REQ 점 바람스의 EMP노 let SQL은 select 별 from EMP 자, where이겠죠? where EMP노가 EMP노인 것 let con은 dry catch throw error finally con이 있으면 await await 못 쓰네요. 자 여기 async 쓰시고요. async async 쓰고 await con close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실행하면 되겠죠? con은 await con. get connection const result await의 con. 맞아. con. execute SQ에 현재 요 EMP no를 보내야 되니까 그냥 순서대로 보내는 걸로 하죠. 자,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없다. 없다 그러면 상태를 404로 보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누르지 말고요. 누르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자, 그냥 동기식으로 주소를 쓰는 거예요. API에 7839죠? 7839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동기식으로 이렇게 통신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아직 응답을 안 해서 그렇고요. 응답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 주소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직접. 주소를 직접.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써 드릴게요. 이렇게 테스트할 때 이렇게 쓰고 res.json으로 result.loss 이렇게 하죠. 지금 get 커넥션에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제가 왜 이러냐. 그치? 오라클 db.get 커넥션인데 자, 여기가 이게 아니라 오라클 db.get 커넥션 오라클 db.get 커넥션 정신이 나갔네요. 자, 새로 고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지금 7839가 있는데 49가 없죠. 39. 자, 이렇게 39. 자, 본인들 있는 번호로 하세요. 자, 본인들 있는 번호. 7934 해볼까? 7934.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없는 번호를 이렇게 호출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없다고 해주면 되겠죠. 존재하는 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if result.loss.length가 0일 땐 res.status를 없다는 거는 404예요. 404 없다. 그렇죠? 우리가 페이지가 없다도 404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것도 404. 근데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메시지는 해당하는 사원이 없습니다. 죠 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로 얼러창 띄우면 되겠죠? 얼러창. 이렇게 뜨죠? 보면 스테이터스 코드도 404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써보면 어떻게 여기서 상세를 눌렀어. 그런데 없어. 그러면 여기 얼러창으로 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르는 동시에 누가 지웠어. 없겠죠, 그쵸? 이 화면에 있지만 없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뜰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로우스로 보내지 말고 0번째를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0번째를.
자, 만약 이 응답이 난 불안하다 그러시는 분은 여기서 리턴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있을 때는 아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주소를 쓸게요. 주소를. 자,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 쓰면 되겠죠? 요거. 자,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없을 때는 404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미 구현을 좀 해놔서 뜨긴 뜨겠다. 그죠? 뜨긴 뜨겠다. 한번 볼까? 자, 여기서 상세 버튼 누르면 콘솔 창에 뜨겠죠? 이렇게 뜨죠, 그쵸? 뜨죠. 이제 요거를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은 아까 전에 우리가 HTML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요소를 만들어서 해보기로 했어요. 요소를. 자, 여기 다시 돌아와서 렌더를 해볼 거예요. 렌더. 자,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구조를. 전 이제 p 태그 안에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 합니다. p 태그 안에. 그럼 이제 요소를 좀 만들어 보죠. 폼 태그로 그냥 많이 만들어 버릴까? 폼 태그로. 자, 한번 해보죠. 일단은 폼 요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컨스트 폼을 할까요? 컨스트 폼은 create document create element의 폼. 저희가 라벨 없이 심플하게 쓸게요. 라벨 없이. 자, const의 p 태그고요. 태그 document의 create의 p. 네, p가 현재 요 숫자만큼 있어야 돼요. empno, ename, job, mgr 요거 숫자만큼. 그래서 쭉 쓰면서 1, 2, 3, 4 할게요. 자, 하나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네요. 여덟 개. 우리 그냥 심플하게 이너 텍스트로 해버릴게요. p1 점 생각해보니까 인풋 요소를 추가해야 되는구나. 쉬운 게 없네요. 쉬운 게 없어. 인풋 요소를 자, 미안한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인풋 요소까지 추가하면 끝낼 시간이 안 된다. 그냥 요거를 어, 상세 페이지로 그냥 해버릴게요. 요거를 폼 말고 div로 하죠. 수정은 따로 만들자. 자, 수정은 따로. 자, 여기다가 p1.inner 텍스트는 이렇게 하죠. 심플하게 4번 하고 여기다가 emp 노 할까요? 플러스 emp.db emp 노 이렇게. 자, 이거 맨 밑에서 쭉 연결해서 하자. 이렇게 맨 밑에서. 자, 그대로 복붙해서 to.inner html은 이름 ename 복붙하고 3번 직책
잡이죠. 자. 자, 우리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나머지 한번 여기 쭉 다 해보시고 저는 이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나머지 쭉 해보시고 div append p1 근데 이제 복수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배열로 됐었나?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죠. P1, P2, P3 이렇게 된대요. 네, 마지막으로 루트에다가 append 이렇게 할게요. 요 리턴은 div를 리턴하면 되겠다죠. div를 리턴하고 그럼 이제 요거를 실행하면 요런 p 태그로 div를 만들어서 객체를 반환한 거죠. 요거 이제 루트에다가 append 하면 되겠다. 루트에다가 나머지도 쭉 해보면 좋고 자, 이렇게 심플하게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나머지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위로 올려서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const의 emp 컨테이너는 그냥 emp div를 하자. div는 요 지금 렌더가 어싱크일 필요가 없네요. 어싱크일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일단 어싱크 해놨으니까 await에 렌더 emp에 emp 하고 최종적으로 루트에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루트 점 in append emp div 자, 새로 고치고 호출하고 자, 호출하면 짠 이렇게 왔죠.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싶다 그러면 지우면 되죠. 그죠? 어떻게? 루트 점 inner html을 이렇게 지우고 이 얼럿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얼럿 필요 없죠? 지우고 자, 조회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조회하면 이렇게 조회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회만 우리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생각보다 좀 귀찮죠? 귀찮아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해볼 거냐? 내일 아니구나. 다음 주구나. 요 폼을 클론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면 하고 우리가 또 진도를 또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익스프레스는. 여러분들 나머지 한번 채워보세요.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나머지는 아예 구현해서 그 예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교환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익스프레스 여기까지 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